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같냐고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타도 심지어 방송에서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말이 제게 가장 큰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평범한 호주 출신 영어교사였어요. K-팝에 빠져 드라마만 보던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저도 가끔은 헷갈릴 정도로요. 제가 처음 한국의 작은 시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저를 무서워했고 동료 선생님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마을 어르신들은 러시아 사람이냐? 며 의아해하셨죠.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을 보세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었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립한 재단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지역을 돕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놀라운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어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겪었던 문화 충격부터 한국 사회 적응기, 그리고 한국의 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출신의 엘리사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공유한 K-팝 동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멜로디에 빠져들었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K-팝 사랑은 한국 드라마 마라톤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죠. 드라마 속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 정이 넘치는 가족들,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드라마 속 환상 같은 곳으로만 생각했어요.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다 우연히 EPIK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영어 교사를 한국의 공립학교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몇 달간 인터뷰와 서류 작업을 거친 후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충북의 작은 시골 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엘리사, 너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지만 모험심과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번역 앱도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빨리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2016년 8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첨단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 생활은 드라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충북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와 달리 저의 새로운 집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고 주변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죠. 처음 본 한국의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첫 출근. 교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두꺼운 문화의 벽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세요? 교무실에서 처음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말하자 상대방은 호주요? 캥거루 많죠? 라며 웃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후로도 수없이 받게 되었죠. 때로는 웃기도 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마치 외계인을 본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선생님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음이 이상했나 봅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영어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해요?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컸던 거죠. 몇몇 아이들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르신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뭐 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웃음으로 넘기곤 했죠. 저녁에는 홀로 원룸에 앉아 호주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엘리사. 너는 강한 아이잖아. 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시내로 나가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한 상인분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여기 사과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친절하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답하자 상인분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수업 시간에는 게임과 노래를 활용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몇몇 선생님들이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셨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손을 들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매운 거 못 먹겠죠? 외국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같은 말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이 가슴에 상처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외국인이니까 한국 문화를 잘 모르실 거예요. 교직원 회의에서 한 선생님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6개월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여전히 저를 외부인으로만 보는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진짜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 저는 SNS에 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영상, 한글을 배우는 과정, 학교 아이들과의 추억 등을 올렸죠. 처음에는 그저 호주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생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외국인인데 왜 저런 일 하냐, 한국에 왜 왔냐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유튜버가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어로 저는 한국의 교육열과 아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들도 돕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고 댓글에는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따뜻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그 영상을 계기로 저는 더 많은 인터뷰와 콘텐츠 제작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로 가서 촬영을 하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로켓 배송,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두는 시스템,
새벽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등 호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 택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처음 로켓 배송을 경험했을 때의 놀라움을 영상으로 찍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신기한 일이구나라는 댓글이 많았죠. 한국 생활 2년 차, 저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동료 교사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저희 한국 음식 잘 드세요?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네, 저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해요. 매운 음식도 이제 잘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와, 정말 한국인 다 됐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또 다른 형태의 선긋기인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제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든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있어서 한국이 좋기도 하고 가족이 있는 호주가 그립기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족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그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지냈던 시간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상처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의 현실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면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영어 선생님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3년이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SNS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좋겠다. 외국인들은 특별 대우 받아서 부럽다 같은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지 교사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귀국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외국인일 뿐인 걸까? 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본 한 PD가 저에게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의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출연을 결정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에서 겪는 일상과 도전 그리고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까지.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님 덕분에 우리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이 새롭네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등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 근처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 선생님이 유명해졌네. 앞으로 우리 가게에 자주 와요. 그동안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이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방과 후에 다른 활동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PIK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PD 정성현 씨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녹음 후 함께하는 식사 자리나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죠. 성현 씨는 저와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PD였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사 씨가 느끼는 한국의 모습이 궁금해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 날, 녹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현 씨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24시간 편의점 문화 등 호주에는 없는 한국만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현 씨는 한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바빠요. 항상 서두르고 경쟁하고,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성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는 때로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점점 우리의 만남은 업무 외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성현 씨가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제가 방문하지 못했던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야경,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성현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북촌의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성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아름다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사 씨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네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약 6개월 후 성현 씨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 씨, 처음에는 단순히 방송 출연자로만 봤는데 어느새 당신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성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가족들의 반응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성현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성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넘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엘리사 씨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엘리사 씨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관계를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느꼈고 가끔은 외국인과 사귀는 이유가 뭐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현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성현 씨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잘 먹을 수 있어요?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 김치와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합니다. 성현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최대한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성현 씨의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간간히 제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성현 씨는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권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죠. 성현이가 외국인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어머니께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현 씨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배우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제가 답하자 성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서히 성현 씨의 가족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과 설날에는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한국의 전통을 배웠고
주말에는 종종 부모님 댁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성현 씨의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이렇게 김치찌개는 된장을 조금 넣어야 깊은 맛이 나온다.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현 씨와의 관계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엘리사,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결혼해주세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문화적 차이, 가족들의 반응,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하지만 성현 씨를 바라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성현 씨.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또 다른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호주와 많이 달랐거든요. 웨딩 촬영, 상견례, 예단과 예물 준비, 패백 의상 맞추기.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복잡했지만 성현 씨의 도움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패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라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자 성현 씨는 웃으며 함께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 거실에서 패백 절하는 방법을 연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결혼식 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호주에서 온 부모님과 동생들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신기해하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엘리사, 네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줄 몰랐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 씨와 저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양식 결혼식 후에 패백을 진행했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성현 씨의 성을 따서 공식적으로 정엘리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 이상 언젠가는 국적 변경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현 씨는 방송 PD로 계속 일했고 저는 학교에서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콘텐츠 제작과 방송 활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해외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 저는 이제 한국어로 자유롭게 일상 대화가 가능했고 방송에서도 통역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씨,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으세요? 이 시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아직 조금 더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현 씨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엘리사도 자신의 일이 있고 저도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그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시댁과의 관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형 방송사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정규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정엘리사 씨, 당신의 솔직하고 신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 문화의 특별함을 보여주세요. PD의 제안에 설레면서도 부담감이 컸습니다. 매주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해녀 문화, 안동의 하회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부산의 어시장까지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는 제게 손주처럼 다가오셔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70년 넘게 담근 김치요. 비법은 정성이요, 정성.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호주? 그런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네. 우리나라가 좋아? 네, 할머니. 한국이 정말 좋아요. 제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우리나라에 와줘서 고마워. 넌 이제 우리 딸이여.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딸.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국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방송은 큰 인기를 얻었고 시청자들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매력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정엘리사 씨 덕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왜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설명하나? 한국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외국인을 내세우는 이유는? 같은 댓글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성현 씨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그런 사람들은 소수야. 당신이 한국 문화에 보여주는 진심과 존경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본다고. 한국 생활 7년 차,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에 도전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왔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자어와 속담, 관용 표현은 외국인인 제게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성현 씨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이 시험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성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었네. 성현 씨의 진심 어린 축하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현 씨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축하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엘리사, 우리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게 생겼네. 정말 대단해. 시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생활 8년 차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현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송 PD로 일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던 성현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여보,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제가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 엘리사.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우리 가족을 더 잘 꾸릴 수 있게 되었어. 성현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현 씨의 직업이 바뀌면서 우리 부부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의 불규칙한 스케줄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도 성현 씨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성현 씨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방송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의 시선이 아닌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의 깊이 있는 시각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님 영상 덕분에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같은 메시지를 자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엘리사 씨의 경험과 시각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교육부 담당자의 말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 문화적 충돌 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이해와 심리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과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활동은 제게 또 다른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제 경험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다문화,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8년 반이 되던 어느 날 지방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사로 일했던 충북의 작은 학교에서 열리는 다문화 이해 교육 주간 행사의 강연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학생 수도 줄었지만 교정의 나무들은 더 울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 영어예요. 행사장에서 한 학생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8년 전 제 수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영호야, 너무 컸네. 어떻게 지냈어? 반가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지금은 영어 통역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방송도 자주 봐요. 영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 과정까지. 여러분,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처럼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소속감을 원합니다. 작은 친절과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교장이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대표하여 수여하는 감사장이었습니다. 정엘리사 선생님은 우리 학교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감사장을 받는 순간 지난 8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문화적 충돌로 인한 좌절과 눈물, 조금씩 적응해가며 느꼈던 작은 성취감,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딸로 불리게 된 현재까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동네에서 만났던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텔레비전에서 봤어. 우리 동네 사람이 유명해졌네.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러시아 사람으로 불리던 제가 이제는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생활 8년 반,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호주인? 한국인? 아니면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사람?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체득했지만 여전히 저는 외모로 먼저 판단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듣는 말이었습니다. 8년이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여전히 제 한국어 실력은 놀라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반응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독특한 위치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문화의 경계에 서 있기에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자문활동에서도, 일상에서도 이 특별한 시각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엘리사님은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의 이런 댓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위치였으니까요. 어느 날 성현 씨와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가끔은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호주에 가면 이제는 그곳이 낯설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이고
성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두세 개를 모두 품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당신만의 특별한 정체성이죠. 한국인도 호주인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 그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두세 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중 또 다른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시리즈의 진행자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정엘리사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특징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프로덕션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IT 인프라, 의료 시스템, 교통 네트워크 등을 세계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주로 문화적 측면에 집중해왔기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성현 씨,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현 씨는 흔쾌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잖아. 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한국의 IT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데이터 센터, 오지 네트워크 시설, 디지털 정부 시스템 등을 취재하며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밀한 인구 분포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KTX, 지하철, 버스 등 촘촘히 연결된 대중교통망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 간격, 깨끗한 시설, 편리한 환승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촬영 중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첨단 의료기술, 효율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을 방문하여 리포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발전상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어 신뢰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엘리사의 진행이 매우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느껴졌다. 한국의 발전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등의 리뷰가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한국이 이룬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국이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성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시선으로 보니 새롭게 느껴져.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적 변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깊어질수록 법적으로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물론 호주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와 정체성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하지만 그건 내 뿌리를 잊으라는 뜻은 아니야.
어디에 있든 어떤 국적을 갖든 넌 항상 우리 딸이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호주의 따뜻함과 가족의 사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현 씨와 함께 국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한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 9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깊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엘리사 씨, 저희 다문화 공존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 사회와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어머니들, 취업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유학생들. 다양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간에 한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했지만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훨씬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한편 방송과 유튜브 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한국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도 시도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와의 인터뷰,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가와의 대화,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시키는 음악가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생명력이 아닐까요? 한 프로그램에서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식 날 성현 씨와 시부모님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한 축하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야,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라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워. 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알려줘서 고맙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생활 9년 반, 저는 드디어 국적 변경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증명서, 재산 증명, 체류 기록 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성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엘리사. 곧 법적으로도 완전한 한국인이 되는 거네. 정말 자랑스러워. 성현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국적 변경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이었습니다.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한 팬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엘리사님, 저는 호주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엘리사님의 영상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렇게 잘 적응하신 분이 계시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국적 변경이 승인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엘리사 씨.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셨네요. 법무부 직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들며 지난 1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좌절, 조금씩 적응해가며 느꼈던 성취감, 성현 씨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인 한국인이 된 현재까지. 여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성현 씨에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보내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축하해야지. 성현 씨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성현 씨의 형제들까지 모두 모여 제 국적 취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신 갈비탕과 각종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엘리사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환영한다. 시아버지께서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 문화 적응 프로그램 자문, 정책 제안,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 경험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다양성을 포용할수록 더 풍요롭고 강해질 것입니다. 다문화 정책 포럼에서 발언했습니다. 방송 활동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의 시선이 아닌 다문화 한국인으로서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엘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와 도전, 성공과 좌절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주 강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엘리사 씨의 프로그램 덕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특별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엘리사 교수님의 실제 경험과 전문적인 시각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학과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방송 활동과 봉사 활동으로도 이미 바쁜 일정이었고 교수라는 직함이 주는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강의하겠습니다. 학과장님께 답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단에 서는 것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제가 과연 좋은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엘리사입니다. 이번 학기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한때는 학생이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 방법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활발한 토론이 수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수업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물론 컸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원한 외부인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틀에 갇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지고 제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워갔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강의를 통해 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문화라고 하면 그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우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깨달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를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 한국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두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국인입니다. 이런 특별한 위치에서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과 혁신, 문화적 역동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한류로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가진 놀라운 기술력, 교육 시스템, 의료 인프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해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시리즈였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다뤘습니다. 송도와 같은 첨단 도시에서 구현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에너지 관리,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이것이 어떻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 집약체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철학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어우러진 미래 도시의 모델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로봇 기술을 다뤘습니다. 제조업용 로봇부터 가정용 로봇, 의료용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래 산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연구소를 방문하여 리포팅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녹색 기술을 조명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한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오히려 그것이 혁신적인 녹색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과 수소 에너지 연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K-팝이나 한류 외에도 한국이 가진 기술적 역량과 혁신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엘리사의 시리즈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매력을 넘어 한국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등의 리뷰가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 한국 문화와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성현 씨, 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남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현 씨는 항상 그랬듯이 제 아이디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인맥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코리안 브릿지 코리언 브리지라는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 실시간 상담, 커뮤니티,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한국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 콘텐츠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더 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영어와 달라서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강좌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문법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습니다. 첫 강좌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와 생활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 식사 예절, 직장 문화, 대중교통 이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보다도 문화적 차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암묵적인 기대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화 강좌에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과 혁신에 관한 전문 콘텐츠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IT 산업, 제조업의 강점 등을 소개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실행력으로 유명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민첩성과 혁신성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문화 강좌에서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은 출시 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시작했고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엘리사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 정말 유용합니다.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등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플랫폼의 성공은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해외 한국문화원에서의 특강 시리즈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한국의 문화와 기술, 교육 시스템에 대해 강연하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호주에서의 강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에는 제 부모님과 옛 친구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축복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강연 후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사,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네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곳이 너의 진정한 자리였던 것 같아. 엄마, 호주는 여전히 제 고향이에요. 제가 자란 곳이고 제 뿌리가 있는 곳이죠. 한국은 제가 선택한 집이에요. 두 곳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에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호주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게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시작되었고 첫 해에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호주를 방문하고 20명의 호주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엘리사 씨는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종종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곤 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교사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생활 11년 차,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나의 선택한 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배움과 도전, 좌절과 성취를 담은 회고록이자 문화 에세이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며 배운 교훈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엘리사의 책은 한국에 대한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공감의 여정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에게도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등의 서평이 이어졌습니다. 책의 성공은 제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만큼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도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고 많은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 일과 삶의 균형, 젠더 평등 등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포럼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솔직한 의견 표명은 때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엘리사는 한국을 진심으로 아끼기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자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이어지는 동안 많은 지방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지방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며 말했습니다. 잊혀진 보물들 한국의 지방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전국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강원도의 산골마을, 전라도의 염전마을, 경상도의 어촌마을 등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작은 마을들에서도 혁신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예술가, 공동체, 지역 특산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킨 청년 창업가들. 한국의 미래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을들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열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결론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방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엘리사 씨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을 이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브릿지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문화교류, 다문화교육, 지역 발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지원, 외국인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 돕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 도시와 농촌 사이의 다리,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 이런 연결을 통해 더 풍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정체성 혼란과 가족 간 소통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중언어 능력은 단점이 아니라 큰 강점입니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말 학교 형태로 운영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이 자원봉사교사로 참여하여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며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으로 필리핀어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국어로만 대화했는데 이제 제 모국어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감사 인사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마을을 선정하여 그곳의 특색 있는 문화와 자원을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충북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근무했던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이탈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만의 특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질문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이 마을의 전통 농업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에코 체험 마을 조성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전통적인 농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의 힐링 프로그램, 전통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청년 창업 허브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니 마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엘리사 씨와 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씀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지 새로운 경험을 찾아온 외국인 교사였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차례입니다.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재단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외국인 교사로 왔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송인으로, 교육자로, 문화대사로, 그리고 이제는 재단의 대표로. 제 역할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고 외로움에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은 오히려 제게 더 넓은 시각과 공감 능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주와 한국 두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자산입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으로 썼던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12년,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경험한 한국은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가끔은 편견과 차별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용기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한국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여정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입부 작성 버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같냐고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타도, 심지어 방송에서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말이 제게 가장 큰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8년 전 저는 한국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평범한 호주 출신 영어 교사였어요. K-팝에 빠져 드라마만 보던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저도 가끔은 헷갈릴 정도로요. 제가 처음 한국의 작은 시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저를 무서워했고 동료 선생님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마을 어르신들은 러시아 사람이냐? 며 의아해하셨죠.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을 보세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었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립한 재단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지역을 돕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놀라운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낯선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어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겪었던 문화 충격부터 한국 사회 적응기, 그리고 한국의 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도입부 작성 버전 2 선생님은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8년 전 충북의 작은 학교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에 잠시 머무르는 호주 출신 영어 교사였을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정엘리사입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신가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방송에서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강연을 하며 심지어 책까지 출간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는 수많은 좌절과 눈물, 그리고 극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잘 모르겠지? 라는 말에 상처받던 순간들,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밤새 한국어를 공부하던 날들, 그리고 점점 한국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는 과정.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단순한 외국인 교사에서 한국의 딸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편리한 인프라에 감동했던 순간들,
정이 넘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여정까지. 이 이야기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용기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입부 작성 버전 4만국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줬어요. 이 말을 방송에서 했을 때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외국인이라면 국적 줘야 한다는 따뜻한 응원부터 왜 외국인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호주 출신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엘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8년 동안 한국에서 살며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20대 여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고 김치찌개가 얼마나 매운지도 몰랐죠.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문화 가정과 소외 지역을 돕는 재단까지 설립했죠. 제 인생의 이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놀라운 매력과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로켓 배송,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넘치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문화 충격, 언어 장벽, 외로움, 차별과 편견.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딸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